대학생 전공 진로 설계과정 특성 문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 노들이라고 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는 무전공, 자유전공 이런 식으로 입학에 자유롭게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또 이제 전공 선택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대된 만큼 어떻게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이나 진로를 설계하는 책임을 이양받은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실제 고민을 상담 일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좀 생각해보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과 이론적 기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그 전공의 선택이 진로의 선택과 직결된다라는 인지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대학 시스템이 학사 지도랑 진로 상담 같은 것이 개별화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아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식하에서 이제 사례 분석 연구 방법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개인의 맥락과 발달 단계, 진로 인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토착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이론적 틀로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폴란드의 그 직업 흥미 이론, 그리고 전공과 진로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의사결정 기제에 대해서는 에클스의 기대가치 이론과 배시의 나레간의 자기결정 이론, 그리고 우연한 사건의 가치를 강조한 크럼볼츠의 계획된 유연성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료 특성과 자료 처리 절차입니다. 자료 특성은 이제 저희 대학교, 아주대학교의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추적한 11명의 학생 그 신청 상담 자료를 분석을 하였고, 요거에 있어서는 그 중요 시점 샘플링 맥락에 있어서 11명이 굉장히 건수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학생들을 좀 적절하게 안배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부전공이나 부수전공을 신청한다, 취소한다, 혹은 전과를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사 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직접 면담한 자료나 녹취록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윤리상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상담 일지를 이제 다 개인 식별 정보 다 비식별화해서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그냥 텍스트, 일지에 있는 텍스트를 사용한 2차 자료를 활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그 일지 11건에 대해서 봤더니 이제 의미를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게 34개의 코드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8개의 하위 범주로 구조화를 했고, 최종적으로 3개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료 전문가와 교차 분석해서 카파 개수 0.82로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건의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단과대학의 어떤 분포를 좀 고르게 가져가고, 학년도 가능하면 고르게, 그리고 성별도 그렇게 안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공 설계가 특정 자유전공 학부나 그런 것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례는 전공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전과하고 싶다, 수전공 뭐 하면 좋을까요? 등등의 그런 전공과 진로를 연계성에 대한 고민 등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질적 내용 분석에 따른 범주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제 오른쪽부터 앞쪽으로,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공 선택은 곧
직업 선택인데 나는 전공을 바꾸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압박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고, 또 진로 나 뭐 할지 모르겠어요. 뭘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공도 못 고르겠어요. 이런 그런 내용들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8개의 하위 공주, 전공 진로의 불가항성, 그리고 복합적 고려 요인,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의 어떤 고민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서 진로 선행형, 전공 선행형, 불일치 갈등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담 계획의 효과성이 있었다. 특히 2가지로 자기 결정성이 증진되었고 진로 명료성이 확보되었다라는 내용. 그래서 핵심 주제가 좀 통합적 발달 과업으로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공 진로 연계의 3가지 양상이 학생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상담 계획의 효과성이 있다는 점. 이렇게 3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전공 진로 연계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로 선행형인데요. 이것은 주로 고학년에게서 좀 나타나는 유형이고, 명확한 진로 목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은 그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02 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에 일을 하고 싶다. 그거 하려면 연구원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대학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진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과 4학년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경영학 외에 뭐 정치학, 외교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수 전공하면 좋겠는지, 뭐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커리큘럼을 짜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슈퍼 1번에서 이제 구체화 단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담의 개입에 있어서도 학생이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전공 선행형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학년한테 그래도 볼 수가 있었고, 전공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거 재밌는데 그러면 진로도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유형입니다. S07 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남학생 1학년 마찬가지로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냥 어떤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미가 있었다. 근데 그게 데이터 분석 관련한 것에 좀 흥미를 느껴서 그러면 나는 AI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경영학뿐만 아니라 AI 융합 전공을 연계해서 복수 전공이나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이제 크럼블치 계획된 유형,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수업을 듣다가 그게 실제 진로 발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불일치 갈등형은 이제 전공과 진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붙여봤고, S09번의 학생처럼 이 학생은 이제 사회학과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성적이 일단 그렇게 좋지가 않고, 대학에 1학년인데 이제 입학하는 것부터가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했고 성적에 맞춰서 학과도 선택한 그런 경우니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겪는 유형이었고, 또 이제 그러면 전과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방편이 있지만 이제 전과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약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니까 이렇게 약간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말하는 이과 감이 좋대, 혹은 부모님은 이런 과를 가지기로 했어 등등의 그런 외재적인 이유 때문에 자율성이 좀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었고, 특히 이런 학생들에게는 정보 제공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좀 지지가 필요했고,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탐색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설계지원센터의 상담 모형과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개입이 그림과 같이 진단, 탐색, 설계, 실행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게 면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상황을 맞춰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제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사전으로 분류하고 미리 학적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 실제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솔루션이나 뭐 로드맵 같은 것을 제안하거나 같이 설계하는 과정과 사후에는 실제 점검을 했는지, 뭐 혹시라도 중도 탈락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의 어떤 개입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불일치 갈등형이었던 그 아까 말씀드린 S09번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휴학하고 싶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거죠. 회피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를 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런 어떤 타율적인 동기가 자율적인 동기로 전환되어서 그런 모습을 상담 전후로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큰 변화였고, 두 번째로는 진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전공은 직업이니까 뭐 저 직업을 하려면 반드시 전과를 해야 돼 등등의 어떤 경직적인 사고를 좀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던 반면, 상담을 그러니까 뭐 1회기만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회기를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 후에는 전공은 어떤 직업이나 직무를 갖기 위한 도구이고 나의 역량을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하면 좀 더 편해지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동적 변화입니다. 좀 막연했던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피하고 싶고 그냥 학교를 떠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액션 플랜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진로 선행형 학생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하자, 수업을 듣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갈등형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은 전과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과를 신청해보자 라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선택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 명료성이나 진로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 아까 첫 번째 그 연구 결과였던 전공 선택이 진로 설계랑 분리된 과업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발달 과업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이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제언을 하자면 대학이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사팀, 뭐 진로팀, 취업팀, 뭐 혹은 무슨 센터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좀 뛰어넘어서 학교 차원에서 전공 진로 통합 지원 시스템 등을 좀 구축을 해서 좀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좀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라인, 그 세 가지 유형, 진로 선행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더 많은 건수의 분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목표가 만약에 뚜렷한 학생이라면 직무에 대한 매핑을 그런 정보를 더 주는 게 필요할 거고, 또 갈등에 있는 학생이면 뭐 학생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통합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1건의 그런 심층 상담 일지를 분석했다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점들이